네, 윤핵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갈등이 봉합된 지 사흘 만에 이른바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기 당대표 출마를 놓고 간장이 아니라 김장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먼저 영상 보고 오서 이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연대. 무슨 연대요? 김장연대. 김장을 담그나요? 아니, 김기현과 장제원이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닌데. 김기현과 장제원이 그 연대를 해서 김기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다.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고요. 네.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서 네. 정치 활동 계속해 나갈 거고요. 같은 당을 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면 같이 연대하고 해야죠. 그걸 다른 색깔을 칠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러면 장제원 의원과 좀 친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다 친하죠.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하죠. 매우 제일 친한 사이죠. 두 사람 다요. 간장에 이어서 이제 김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나는 간장이 아니다, 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어쨌든 과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간장 얘기를 꺼냈죠. 이제 간철수라고 약간 이제 조롱성 표현인데 그 말에다가 이제 장제원 의원을 붙여서 간장 몇 사발을 들이킬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좀 쓰셨었는데 어쨌든 간장이냐 김장이냐 이게 참 오늘 신문의 헤드라인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어를 뽑아내기 이제 재밌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 뉴스에서 받았을 수밖에 없는 얘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제원 의원이 이 정부에서 핵심적인 지난 선거 과정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억해 보게 되면 경선 과정에서 이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던 예.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조직 등에 대한 배경에 또 장제원 의원의 역할이 있었겠죠.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에서도 경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측면들을 예. 고려해 보게 된다면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장제원 의원이 같이 힘을 합치면 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해 보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일 예.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당대표에 나서는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될 텐데 김장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장제원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 하자 이런 주장을 펼쳤던 거로 알려져 있고 예.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조기 전당대회를 주창했던 인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전 원내대표였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근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전 원내대표가 잊혀지기 쉽거든요. 옛날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때 원내대표를 지내고 그다음 예.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바로 노력을 해서 전대 출마했지만 지나고 나면 또 아무도 기억을 잘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 조기 전대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 또 장제원 의원의 여러 이 교집합의 측면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실제로 정치는 스스로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지 예. 저런 조합들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터라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저 김장설이 유력한 게 만약에 정말 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면 장제원 의원은 왜 안철수, 그러니까 간장을 버리고 김장을 택했을까? 장 소장님. 잘 모르겠어요. 지금 버렸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또한 김기현 의원을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 밀어서 임시전당대회가 열리면은 당대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과 의지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확실히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기 당권과 2024년 총선 공천권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로 자신들의 주도권 하에 공천을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과정 중에 정치적인 로드맵이 다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은 대리인을 내세워서 본인이 맡고 실세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대리인이 안철수가 아닌 김기현이다?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민다고 해서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민심도 얻어야 되고 예. 당원들의 판단도 받아봐야 합니다. 저런 정치공학적인 모습, 국민의 민생이 어려운 이때 참 한가한 모습으로 집권여당 국민들께서 한가한 정말 한심한 모습으로 볼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간장과 김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의 변수라고 하는 변수를 좀 우리가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랑 그 티타임 이렇게 같이 만나겠다는 사람들이 8,000명 신청자가 8,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인데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A, B 의원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밀고 CD 의원이 나오면 어떻게든 자기가 나서서 떨궈뜨리겠다. 자, A와 B는 누구고 C와 D는 누굴까? 먼저요. 지금 권성동 의원 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까지 좀 듣고 와서 이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변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리위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렸는데 윤리 결정은 독립기구의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로서 그 당부나 적절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약 차기 당대표 넘어서서 차기 대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에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반응을 주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어느 사람을 한번 만났더니 그 사람이 국민의힘에는 다음에 뭐 특별한 주자가 따로 없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얘기를 딱 끄집어내길래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어요. 네,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간장을 버리고 김장을 택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준석 대표가 간장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즉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낙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혹시 김기현 의원이 나오면 이준석 대표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장이 아닌 김장을 택한 것인가? 저기 장 소장님, 네. A, B, C, D, 그러니까 AB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돕고 CD가 나오면 내가 떨구겠다라고 했던 이준석 대표의 과거 발언, A, B는 누구고 CD는 누굽니까? 저는 뭐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김병민 대변인께서 눈치를 주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당원이면 얘기를 못 합니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 제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건 전혀 근거 없는 안설이고요. 왜 같은 자리에서 눈치를 주셔가지고. 그러면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A, B는 누구고 그러니까 일단은 CD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랑 경쟁 관계를 가져왔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랑 대선을 치르면서 또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왔던 인사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과거에 썼던 SNS의 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별로 중요치 않다 생각하고요. A든 B든 C든 D든과 관계없이 이준석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때문에 이 얘기를 물어보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변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출마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지 A가 나오냐 B가 나오냐 이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전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겁니다. 김병민 위원장께서 또 이렇게 화제를 이제 이준석의 경찰 조사로 이렇게 싹 돌리셨는데 다시 샥 제가 돌리겠습니다. 장 소장님, 네. A, B, C, D 누구예요? 네. 말씀 못 하세요? 아니 이름을 뭐 적절하게 네, 그럼 성만 말씀드리는 건 얘기하시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안모, 나모, 김모, 권모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대략 유추가 됩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김병민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그 이준석 대표가 잘 지냈던 분들 당 대표 되시는 거는 밀어주겠다 그러고 본인이 좀 약간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 각 지역에서 만나고 다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인이 다음번 전당대회 때 출마를 하든 출마하지 않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내가 뭐 좋아하고 내가 당대표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저것이 징계를 받은 당대표가 하는 적절한 행동인가라는 예.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도 살아야죠. 징계 받았는데 다음번 정치적인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될까? 그럼 최소한 내가 영향력은 나를 지지하는 분들은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것이 다음번 전당대회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징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효민 위원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어제였죠 당 윤리위에서 그 딸 KT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김성태 전 의원 네.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어요. 네. 자, 저분들의 부정 채용 문제가 더 윤리적으로 나쁜 것인가 아니면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이준석 대표의 저 사안이 더 무거운 사안인가? 일단
징계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중징계예요, 그렇죠? 중징계죠. 네.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거 좀 너무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니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돼요? 홍준표 시장 얘기는 정확히 말했듯이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왜 하냐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법적으로 판단이 되고 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권 굳이? 정지를 3개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김성태 전 의원, 염동열 전 의원이 저렇게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게 됐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윤리위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린 배경은 예. 평시라면은 이런 정도의 중징계를 내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바로 그 결정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설화 때문에 결국은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잖아요. 최강욱 의원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피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 뭐 여러 고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민주당을 향해서 맹공세를 펼쳐왔는데 당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언들이 있고 또 여기 7억 원에 대한 각서까지 썼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 윤리위가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맞추겠다고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면 나머지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눈높이를 같은 잣대를 고려해야 되는데 저것은 실효성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형평성이 있는 거야? 이런 비판의 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으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원망해야 될 사람은 윤핵관들이 아니고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에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너무 당원권 6개월 중징계를 내리는 바람에 갑자기 본인에게도 6개월이 떨어졌다. 이게 원망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가 이 바깥에서 가만 보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정당 안에 어떤 사법 기능을 하는 사법기관 비슷한 걸로 말씀을 하시던데 정당 조직보다 더한 정치 조직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 즉 이준석 당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인데 심부름을 한 사람, 김철건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킨 사람은 6개월이고 심부름한 사람은 2년입니까? 시킨 사람이 2년이 되고 심부름 한 사람이 6개월이 돼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염동열 의원이나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이게 징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3개월 징계를 내린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이게 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6개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여하에 따라서 정치 생명이 연장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결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과 언론은 이제 사적 채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민사회 수석 대변인까지 이제 모두 총동원돼서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뭔가 사적 채용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느냐 이제 이런 반론이 오늘 굉장히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채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여전히 똑같으신 건가요? 사적 채용이 아니고 공적 채용이라는 말씀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많은 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이공성공이나 뭐 공시족들에게 박탈감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사과 내지 유감 소명을 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기 사적 채용이랑 국정조사 같이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캠프를 통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일을 같이 했던 그런 실무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사실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틀로 호도를 하는 것은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채용 과정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면 사실 국민들께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어쩌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권성동 의원이 장제원 의원에게 뭐 좀 부탁을 해서 뭐 추천을 해서 뭐 어떻게든 해서 대통령실에 갔다라고 해서 이제 사적 채용이다라고 야당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러나 대통령이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매도당하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의 사기를 꺾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거는 것이다.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고 대선에 기여를 했지만 대통령의 지인이 아니어서 혹은 지인의 아들이 아니어서 대통령실에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엔 저 상황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말도 굉장히 문제인 게 부탁이 아니고 압력을 넣었다 그랬어요. 본인이 평소에 친분이 있고 잘 아는 지역 유지의 아들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7급 정도 해주라 그랬는데 9급밖에 안 해줬다.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행도 문제고, 너무 그걸 좀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인사를 그 여당 원내대표가 꽂아 넣는 게, 그게 뭐가 문제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징계 얘기 나눴는데요. 그 징계도 그래요. 그 두 분 다 채용 비리잖아요. 하나는 본인 딸 채용 청탁이고 하나는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기준에서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는 논란이냐. 지금 그 우모 씨, 강릉의 통신업자라는 그분 말고도 황모 씨라고 강릉의 또 유력한 이 전기 설비 사업자 아들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 주모 씨, 지난 그 지방선거에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했던 그분 아들도 근무를 하고 있고, 커버나 콘텐츠 직원 2명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거 유튜버의 누나도 석연치 않은 채용 과정을 통해서 근무를 하다가 논란이 되니까 그만뒀고, 왜 유독 이 정부의 이 청와대 인사에는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인연으로 얽힌,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 프렌즈 비즈니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에서 이기면은요, 누구든 청와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와대 근무를 딛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 가고 싶어요. 그거는 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객관적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정당 근무 경력, 혹은 국회의원 그 뭐 보좌진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과거 정부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이렇게 대통령과 그 주변과의 개인적 인연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왜 유독 이 정부 들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한데, 하나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대통령실이 했으니까 이거 사적이 아니고 공적이다.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캠프에서 일했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그 지인의 아들이라는 변수만 제쳐놓고 아주 열심히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발탁이 됐다.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아니,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해 충돌이나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는데 못 간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겠냐고요. 네. 뭐 일단은 좀 계속 이제 저분도 열심히 일하셨어요. 네.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안 가셨어요, 참?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에 있는 당인들, 그리고 또 바깥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이 정권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내 소임에 다했다 생각하고 그 뒤에는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기원하겠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건 이제 야당의 거친 공세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출발선 자체가 공정과 정의, 상식에서 출발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시작되어 있는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상식선,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데 있는 것이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촉발시켰고,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해명들은 이거 원래 별정치 공무원의 채용 절차는 다른 건데 왜 우리 정부한테만 가혹하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용산으로, 구중군과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건 기자들과 소통하고
밖에 있는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미래의 희망을 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주시는 얘기가 좀 지인에 관련된 얘기들, 사적 인연에 관한 얘기들을 언급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송구한 측면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는 순간 이 대립국면은 끝나지가 않을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숙고하고 국민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만 더 판단한 다음 공감대를 자아낼 수 있는 발언으로 대통령실이 대응하게 된다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 국민 정서상. 네. 지금은 별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은 강국면이에요. 지금 네.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빨리 좀 홍보를 좀 해라. 네. 이런 이제 대통령의 지시도 좀 있었고요. 뭐 네. 지지율 문제와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 발 조금 사적 논란,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물러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날 또 우리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정 시절에 사적으로 부인에 대한 그 채용 과정을 또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의 메시지를 해왔습니까? 예. 근데 과거에 해왔던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행태, 우리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또 다르다 이렇게 항변하고 싶고 또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켜보실 때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설파하기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그 다음에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핵심 측근에서 모셨던 게 사실은 윤핵관이신데 이 윤핵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 제가 다른 분에게 더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방어를 하시는 분께서 이 정도로 얘기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이쯤에서 넘기겠습니다.